나는 그날 가족의 식탁에서 칼을 들었다. 아니, 피가 흘렀다기보다는 그 칼날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넌 실패자야, 민준아. 우리 집안을 망쳤어. 어머니의 말은 차갑게 내 심장을 베었고 아버지는 고개만 저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속으로 맹세했다. 이 고통을, 이 배신을 그들이 갚게 할 거야. 그리고 법정에서 판사는 나를 불렀다. 피고인, 직접 증언대에 서라의 그 말 한마디가 내 복수의 불씨를 지폈다. 그날 아침 서울의 잿빛 아파트 숲속에서 나는 눈을 떴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내 삶은 이미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김민준, 32살, 한때 가족의 자랑이었던 사업가. IT 스타트업을 차려서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았고 언론은 나를 차세대 실리콘밸리 한국판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무너진 건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이었다. 아니, 실수가 아니라 배신이었다. 회사 이름은 네오웨이브. AI 기반의 금융앱으로 젊은이들의 주식 투자 열풍을 타고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나는 개발자 출신으로 밤낮 없이 코딩하며 앱을 완성했다. 아버지는 은퇴한 은행원, 어머니는 교사, 여동생 지은은 변호사 지망생. 우리 가족은 평범했지만 서로를 위해 살았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나는 가족에게 투자금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민준아, 이게 성공하면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돼. 아버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목걸이를 팔아 5천만 원을 더했다. 지은은 친구들까지 끌어들여 2억을 모았다. 그 돈으로 서버를 업그레이드하고 마케팅을 펼쳤다. 성공은 눈앞에 있었다. 앱 다운로드 100만 건, 매출 50억. 언론 인터뷰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때 파트너인 최혁이 나타났다. 그는 투자자 대표로 매끄러운 미소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40대 남자였다. 민준 씨, 우리 함께 더 크게 가자. 해외 진출, IPO 준비, 그의 제안에 나는 흔들렸다. 그는 가족처럼 느껴졌다. 아니, 가족보다 더 믿음직스러웠다. 그는 내 약점을 알았다. 너 혼자서는 안 돼. 나 없인 이 사업은 무너질 거야. 나는 그 말을 삼켰다. 혁은 서서히 회사를 장악했다. 그는 이사회를 꾸리고 내 지분을 희석시켰다. 나는 경고했다. 혁 씨, 이건 내 아이디어야. 가족의 돈이 들어갔어. 그는 웃었다. 가족. 그건 내 약점이야, 민준아. 사업은 감정이 아니야. 그 후, 그는 은밀히 자금을 빼돌렸다. 앱의 백엔드 코드를 조작해 투자자들의 돈을 해외 계좌로 이체했다. 20억, 우리 가족의 목 포함. 나는 발견했을 때 이미 늦었다. 회사는 파산 신청, 나는 빚더미에 앉았다. 가족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다. 아버지는 병원에 실려갔다. 심장마비. 내가 왜 그랬어? 퇴원 후 그는 내 방을 부수며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민준아,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어. 지은이 대학 등록금도 못 내. 지은은 더 잔인했다. 오빠, 너 변호사 시험 준비 중에 이런 소식 들으면 어떻게 해? 너 때문에 내 인생도 엉망이야. 그들은 나를 실패자로 낙인 찍었다. 나는 매일 저녁 술집에서 혼자 앉아 그들의 메시지를 읽었다. 너 없어진 게 다행이야. 우리 집안의 수치. 하지만 그날 우연히 만난 변호사 박준호가 모든 걸 바꿨다. 그는 지은의 선배로 내 사건을 맡아주었다. 민준 씨, 최혁이 범죄야. 횡령, 배임. 소송 걸자. 나는 웃었다. 가족이 날 버렸어. 싸울 가치 없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 그건 나중에. 법은 진실을 밝히는 거야. 그는 증거를 모았다. 내 코드 로그, 은행 기록. 그리고 법정 날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 최혁 씨,
증인 김민준 씨의 증언을 듣겠다. 직접 증언대에 서라 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그 순간 복수의 맛을 느꼈다. 법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웅장한 홀에서 나는 떨리는 다리로 증언대에 섰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변호사들은 서류를 뒤적였고 배심원들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혁은 변호사 뒤에 앉아 여전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불안으로 물들어 있었다. 김민준 씨, 피고인과 당신의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검사관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최혁 씨는 제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제 가족의 돈을 투자받았고 그 돈으로 회사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신했습니다. 나는 세부적으로 말했다. 코드 조작, 자금 이체.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다. 혁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증인님,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당신의 사업 실패를 피고인 탓으로 돌리는 거죠. 나는 웃음이 나왔다. 실패. 네, 저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 실패는 혁 씨가 만든 거예요. 그는 제 가족을 앗아갔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하세요. 나는 그날 모든 걸 쏟아냈다. 밤새워 쓴 증언서, 가족의 투자 영수증, 어머니의 목걸이 사진까지. 혼란이 조용해졌다. 혁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재판은 3일째로 이어졌다. 매일 나는 가족에게서 온 메시지를 무시하며 법정을 드나들었다. 민준아, 왜 아직도 그딴 소송 붙어 있어? 포기해. 지은의 말 나는 답하지 않았다. 이건 가족을 위한 게 아니었다. 나를 위한 거였다. 재판 중간 혁이 나를 찾아왔다. 법정 복도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민준아, 그만하자. 합의하자. 돈 줄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돈. 그 돈으로 내 가족을 돌려줄 수 있어. 그는 침을 삼켰다. 가족. 그들은 너 버렸어. 나처럼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너는 가족이 아니야? 너는 도둑이야. 나는 그의 멱살을 잡았다. 경비가 달려와 떼어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복수는 시작일 뿐이었다. 재판이 끝날 무렵 판사의 선고가 나왔다. 피고인 최혁, 횡령죄로 7년 실형. 혁은 무너졌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홀을 나서며 창밖 서울의 불빛을 봤다. 승리. 아니, 아직 아니었다. 가족은 여전히 나를 원망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보니 문이 잠겨 있었다. 열쇠가 없었다. 어머니의 전화. 민준아, 너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 내가 망친 집이야. 나는 한강 다리에 앉아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복수는 가족에게서 시작됐다. 아니, 그들은 이미 나를 배신한 자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약점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은행원 시절, 비리 의혹. 어머니의 학교, 횡령 스캔들. 지은의 변호사 시험, 부정 의심. 나는 박 변호사에게 물었다. 이 사람들, 법으로 다룰 수 있어. 그는 웃었다. 민준 씨, 법은 칼이야. 하지만 칼을 휘두르는 건 내 목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가 칼을 쥘 차례였다. 첫 타겟은 지은이었다.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시작했다. 나는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녀의 시험 답안 유출 의혹. 증거는 내가 만들었다. 아니, 만들지 않았다. 실제로 그녀는 친구에게 답을 빌려봤다. 나는 그걸 증명했다. 사무실은 소란스러워졌다. 지은은 나에게 전화했다. 오빠, 이게 내 짓이야? 왜? 나는 차갑게 말했다. 왜?
너도 날 버렸잖아.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오빠.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미안함은 늦었다. 다음은 어머니. 학교 예산을 빼돌린 기록. 나는 감사팀에 팩스를 보냈다. 그녀는 해고됐다. 민준아, 내가.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답했다. 어머니, 실패자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성공할 거예요. 아버지는 마지막이었다. 그의 과거 대출 사기. 나는 은행에 알렸다. 그는 다시 병원에 실려갔다. 민준아, 용서해. 그의 마지막 말. 나는 병실 문을 닫았다. 용서. 그건 내 사전에 없었다. 하지만 복수는 나를 갉아먹었다. 밤마다 악몽. 혁의 얼굴, 가족의 눈물. 나는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맸다. 박 변호사가 말했다. 민준 씨, 이게 복수야? 이건 자해야. 나는 소리쳤다. 그럼 뭐. 그냥 용서해. 그는 한숨을 쉬었다. 법은 공정함이야. 하지만 내 마음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미 부서진 유리 조각이었다. 클라이맥스는 예기치 않았다. 지은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오빠, 아이 아빠가 혁이야. 왜 충격? 혁의 아이, 배신의 결실. 그녀는 무릎 꿇었다. 도와줘. 혁이 감옥에서 편지 보냈어. 용서해달라고. 나는 웃었다. 용서. 그럼 내가 먼저 용서받아. 나는 그녀를 밀쳤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배에서 피가 흘렀다. 유산. 병원에서 그녀는 나를 저주했다. 오빠, 너 때문에. 우리 모두 망했어. 나는 무너졌다. 복수의 끝에서 나는 잃었다. 모든 걸 가족은 흩어졌고 나는 홀로 남았다. 법정에서 다시, 이번엔 나의 재판. 김민준, 상해죄로 3년 유 판사의 목소리. 나는 증언대에 섰다. 저는 복수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삶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문이 닫히며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 작은 빛이 있었다. 어쩌면 용서의 시작. 재판이 끝난 후 나는 감옥의 철창 너머로 서울을 바라봤다. 한강은 여전히 빛났지만 이제 그 빛은 내게 닿지 않았다. 지은의 아이, 그 작은 생명이 사라진 그날 내 복수는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그 절정은 추락의 시작이었다. 나는 왜 그랬을까? 가족의 배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아니,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이런 운명이었다. 감옥 생활은 고통이었다. 매일 아침 철제 침대에서 깨어나는 소리. 다른 수감자들의 험담. 야, 너 그 유명한 IT 놈이냐? 가족 다 죽인 놈이. 그들은 웃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약점을 파헤쳤다. 복수의 본능은 사라지지 않았다. 감옥장, 부패한 간수. 나는 익명 편지를 썼다. 감사 결과 그는 쫓겨났다. 작은 승리. 하지만 그 승리는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박 변호사가 면회왔다. 민준 씨, 항소하자. 증거가 약해. 나는 웃었다. 항소. 이게 끝이야. 가족은 날 용서 안 할 거야. 그는 서류를 펼쳤다. 지은이 자살 시도했어. 병원에 있어. 왜 충격.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함께 한강에서 장난치던 그 아이. 왜 나한테 말 안 해?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먼저 물어봤어야지. 나는 철창을 쥐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퇴원 후 나는 가석방 조건으로 사회봉사를 시작했다. 서울의 빈민가, 노숙자 쉼터. 거기서 만난 할머니, 그녀의 이야기가 나를 흔들었다. 젊은이, 복수는 독이야. 삼키면 내가 먼저 죽어.
그녀의 눈은 내 어머니처럼 따뜻했다.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할머니, 제 가족을 망쳤어요.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가서 용서 구해. 그게 진짜 복수야. 집으로 돌아갔다. 문은 열려 있었다.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무릎 꿇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나를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우리 모두 잘못했어. 내가 성공할 때 우리는 질투했어. 내 빛이 너무 밝아서 아버지는 병실에서 기다렸다. 민준아, 혁이 편지 썼어. 감옥에서. 용서해달라고 나는 읽었다. 민준아, 내가 잘못했어. 내 가족처럼 느껴서 배신한 거야? 나도 가족 잃었으니까. 혁의 과거를 알았다. 그는 고아였다. 사업이 그의 유일한 가족. 하지만 그 가족을 지키려다 나를 배신했다. 공감. 아니, 여전히 증오였다. 하지만 그 증오는 옅어졌다. 지은은 병원에서 나를 봤다. 오빠, 아이 없어졌지만. 용서할게. 우리는 울었다. 함께. 하지만 운명은 비틀렸다. 혁이 가석방됐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민준아, 새로 시작하자. 함께. 그의 눈은 진심이었다. 나는 주저했다. 왜? 또 배신할 거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가족처럼. 나는 손을 내밀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파트너십은 위태로웠다. 우리는 작은 사무실을 차렸다. 리뉴 웨이브. 과거의 잔재를 털어내고. 혁은 변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일했다. 민준아, 이번엔 내가 리더야. 가족은 서서히 돌아왔다. 어머니는 밥을 해왔다. 아버지는 조언을 해줬다. 지은은 사무실에서 일했다. 오빠, 나도 사업 배워볼게. 성공은 다시 왔다. 앱은 업그레이드 됐다. AI 윤리 강조.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림자는 드리웠다. 옛 투자자, 그중 하나가 복수를 시작했다. 김민준, 내가 혁을 감옥 보냈어. 이제 내 차례야. 그는 우리 서버를 해킹했다. 데이터 유출. 스캔들. 언론이 달려들었다. IT 거물의 재기, 실패로 끝나나. 나는 패닉에 빠졌다. 혁아, 이게 내 짓이야. 그는 부정했다. 아니야, 민준아. 믿어. 하지만 의심이 싹텄다. 가족도 흔들렸다. 민준아, 또 실패냐? 아버지의 말. 나는 다시 무너졌다. 술집에서 옛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조사 끝에 해커는 그 투자자였다. 우리는 법정으로 갔다. 이번엔 혁이 증언했다. 민준 씨는 무죄야. 내가 증명할게. 그의 증언은 강력했다. 판사는 웃었다. 이 두 사람은 과거를 딛고 일어났군요. 승소. 하지만 그 승리는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했다. 성공의 정점에서 새로운 배신이 왔다. 지은이 사라졌다. 그녀는 혁과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었다. 그녀는 우리 회사의 기밀을 빼돌렸다. 오빠, 미안. 혁 오빠랑 같이 해외로 갈게. 이 사업은 내 거 아니야. 편지 속 내용. 충격. 혁은 아니었다. 지은이 주동자였다. 그녀의 복수.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나는 추적했다. 인천공항. 그녀를 붙잡았다. 지은아, 왜? 그녀는 울었다. 오빠, 너가 우리 다 망쳤어. 혁 오빠는 날 사랑해. 이 돈으로 새 삶. 혁은 모르는 척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공모했다. 법정 다시. 이번엔 가족 대 가족.
어머니는 나를 탓했다. 민준아, 내가 지은을 그렇게 만들었어. 나는 소리쳤다. 어머니, 이게 가족인가요? 판사는 화해하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추격은 서울 거리를 가로질렀다. 나는 지은을 찾아 강원도로 갔다. 눈 덮인 산길. 그녀는 오두막에 숨어 있었다. 오빠, 그만해. 우리는 이미 망했어. 나는 총을 들었다. 아니, 메타포. 하지만 분노는 총알이었다. 지은아, 혁과 함께라면 나 없이도 살 수 있지? 혁이 나타났다. 민준아, 그녀를 풀어줘. 이건 내 잘못이야. 싸움. 주먹이 오갔다. 눈밭에 피가 떨어졌다. 지은이 소리쳤다. 그만. 그 순간 눈사태. 우리는 매몰됐다. 구조대가 왔을 때 혁은 다쳤다. 민준아. 용서해. 그의 마지막 말, 죽음. 지은은 무너졌다. 오빠, 우리 모두 죽었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아니, 살자. 혁의 죽음 후 우리는 재건했다. 지은은 회사를 물러났고 나는 홀로 섰다. 가족은 다시 모였다. 민준아, 이제 그만. 어머니의 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앱은 세계적으로 성공했다. 하지만 성공은 공허했다. 마지막 법정, 내 속죄. 저는 복수했지만 사랑을 배웠어요. 판사는 무죄. 나는 자유였다. 한강 다리에서 가족과 함께. 이제 새로 시작하자. 바람이 불었다. 복수의 끝, 용서의 시작.